족보가 30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 이 족보의 예를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족보 서문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 족보를 만든다 하는 서문이 나오고, 서문을 이전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족보 서문이 그 뒤에 나오는 서문에 쭉 그게 연재가 돼요. 참고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세계표라고 그래가지고 1대부터서 지금 현재 35대 6대까지 나왔는데, 내가 33대고 내 손자가 그러면은 35대가 되고, 이제 한섭이 밑에가 이제 36대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에 대한 그냥 이름만 넣어서 몇 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통만 적어 놓은 것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끄트머리 가면 어디 정읍 어디다, 뭐 전주 어디다, 남원 어디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족보 맨 시작은 맨 처음에 이제 시조가 나오는 거요. 1세. 이 세자를 넣고 1세. 1세는 시조부터 쉬는 것이 1세예요. 그래서 상세, 상대, 하세. 대자하고 세자하고는 똑같은 뜻이지만은 손자들이 윗대를 얘기할 때는 몇 대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시조부터 얘기할 때는 몇 세, 몇 세.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시 족보를 보면은 그 7세 이전에 6세 할아버지가 오직 고흥에 가서 묘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지금 족보에 올라 있는데 이건 단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단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성자 무자 6세 할아버지가 청자 신자 할아버지 한 분을 낳는데, 그분이 시골 초원에서 태어났지만은 개성에 가서 과거 급제를 해서 18살에 과거 급제를 해서 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흥이라는 데가 그때는 없었고 고의부곡이라고 시골 말로 옛날 마을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높은 사람이 나왔다 해가지고 고흥이라고 이제 고을 이름을 성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흥유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청신 할아버지는 많이 들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그렇게 청신 할아버지 한 양반의 후손이 지금 6만이 되는 거예요. 6만. 전국. 대충 6만 정도가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경화는 34세가 되고 나는 33세가 되고 한섭이는 3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 기록이 되는데, 대충 옛날에는 이 족보 기록을 남자만 쫙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점점 발전해가지고 여자도 적는데, 여자는 사위 이름으로 적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적어왔어. 사위 이름만 적어놓고 이제 여자는 안 넣는데, 우리 때부터 이제 그것을 한쪽에서부터 실시여자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자들도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 아주 그 양반 상놈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도 농담으로 뭐 잘못하면 너는 족보가 없는 놈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혼인을 할 때에도 무슨 성씨 해가지고 본관을 딱 대라. 이 경화 엄마가 성주 이씨인데, 성준 이씨 아주 고려 말에 유명한 훌륭한 학자, 훌륭한 정치가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성준이 씨 아주 양반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화 남편 이호범 군은 이제 전준이 씨, 그러니까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준이 씨의
일파니까.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나도 언니의 족보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거나 족보를 공부한 것은 없는데 그동안에 쭉 살다 보니까 족보를 늘 뒤지다 보니까 이런 그 어느 정도 대략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족보에 대해서 혹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질문해서 모르는 것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이 되게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아빠.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족보가 30년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는데 옛날 족보에는 한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지. 그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직계 할아버지 22세 손 이 짧은 걸 해왔구나. 네. 그 밑에 23세이신 경자 휘자 할아버지 네. 설명을 하겠어요. 네. 자하고 자희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은 처음에 이름을 딱 짓거든. 네. 그게 이름 본 이름이에요. 본명. 네. 그런데 20살이 되면은 성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남자는 갓을 세우고 여자는 머리를 쪽지었는데 그게 성인식이라.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아이 때 부르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시 짓는 것이 그게 자요. 네. 그래서 자가 자희 그렇게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풀이를 해서 여기 지금 그 전에 같으면 그냥 무술생만 나올 판인데 서기로 풀이를 해서 서기 1658년 효종 우리나라로 오면 효종 무술생이다 이렇게 되고 기란 말은 죽은 날을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면은 제삿날이란 얘기요. 그래서 6월 6일이 제삿날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연도를 넣어야 하는데 그때는 안 넣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전부 다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 이 배는 그 경자 휘자 할아버지의 부인을 짝 뺐자니까 배위라고. 그래서 배 광산 김씨. 성이 광산 김씨고 부는 남연 아버지를 소개를 4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남연이고 조는 봉사, 봉사는 벼슬을 했어. 봉사라는 벼슬은 여중이고. 그러면 두 분이 나왔죠. 징조는 예조랑, 예조 좌랑쯤 됐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지는 예조랑이고, 이름은 홍우. 참봉, 목재, 인서, 현손. 그 위에 이제 그 조금 벼슬한 사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봐요. 아버지는 남연이고 할아버지는 봉사인 여중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좌랑인 예조 좌랑입니다. 좌랑인 홍우고 참봉, 목재, 인서의 현손 그 윗대 훌륭한 사람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게 네 번째예요. 외할아버지 인제는 이우상 이름이 외할아버지니까 성도 이름도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우상이다. 서기 1653년은 이 배위 강산김씨의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효종 계산 생인게 여기도 효종도 나오고 똑같이. 기 제삿날은 9월 20일. 묘는 등구치 남록. 등구치는 제 이름이요. 산 이름. 등구치라는 남쪽 언덕. 외할인데 화룡. 화룡이라는 마을이 있어. 거가. 화룡촌. 외할이 화룡촌 그 말이지. 사실은. 뒤에 가서 간좌
상하조로 묘를 썼다. 네. 아버지 그런 게 여기 경자 유자하고 부인하고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아래로 묘를 썼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석상이 있고 상석이 있고 그래도 되고 내 아들을 두었다. 또 장가를 또 한 번 갔구만. 네.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은 또 가거든. 네. 차만 올라갈 수 없는데 네. 장가를 정식으로 가면은 2번, 3번 가도 다 올라가요. 예, 이 배가 한평리신데 부는 태성이고 조는 일신이고 증조는 중립이고 네. 호의 자보의 후손인데 네. 후손. 외조는 밀양 전계령이고 예. 서기 1678년 숙종 무오생이고 예. 이게 이제 이 둘째 할머니 예. 그게 이제 무오생이고 기는 제사는 정월 15일이고 예. 묘는 증조고 고비 묘가 갑조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 증조 할아버지 밑에 썼다. 그럼 증조 고비가 고비라는 뜻이 고는 할아버지고 예. 비는 할머니. 예, 예. 그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 아래 예. 썼다. 네. 대충 그렇게 해석하면 네. 되는데 네. 우리 만들 때는 국간 혼용으로 쓰기로 해서 이렇게 아주 보기가 좋다. 예. 국간 혼용. 예. 이름만 이렇게 나타내고 네. 나머지는 되게 네. 훨씬 더 읽기가 쉽겠어요. 예. 그런 말. 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책으로만 공부했던 거하고 또 달리 생생하게 말씀으로 들으니까 더 이해가 가고 또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빠가 또 한 말씀 하셔서 족보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은 족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족보는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책을 펴서 늘 살펴보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깨우쳐서 족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족보를 다시 수보하는 때가 이르면은 성의껏 그 자료를 잘 모아서 조금 더 누락하는 점이 없도록 잘 구비해서 제출을 하고 협조해가지고 좋은 족보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책보다도 CD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치는 사무실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전후에 아마 그 족보를 만들어야 한다면은 명년부터라도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니 그때마다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신경을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써 주신다면은 좋은 족보가 이루어지고 그 족보가 우리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보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